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나는 귀신을 보았다. 이번 주제는 고덕사 귀신을 목격하다입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어김없이 새벽 한두 시에 집 밖을 나와서 좀 집 동네를 좀 배회하다가 편의점에 가서 또 도시락이나 라면을 이렇게 먹으려고 이제 가려고 할 차였습니다. 그때는 참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비가 한동안 안 올 한창 무더운 여름날 2, 3년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자주 가는 그 CU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제 앞에서 이제 걸어오고 있었는데 머리가 이렇게 허리까지 올 만큼 긴 약간 라면 머리 좀 약간 꼬불꼬불한 그 스타일이었고 20대 초쯤 되는 여자였는데 옷차림새가 너무 희한했던 겁니다. 왜냐면 바지가 남자 트렁크 그 팬티 같은 바지를 입고 위에는 이렇게 나풀나풀한 이렇게 연노란색으로 된 티 하나를 입고 걸어오는데 팔도 길고 다리도 엄청 길었습니다. 근데 희한했던 거는 눈에 초점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눈이 풀린 듯이 반쯤 감긴 듯한 눈빛.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오길래 저는 왜 여자가 저러고 걸어다니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편의점 문을 열려고 할 때 열어줘서 좀 들어가게 해줘야겠다 싶어서 문을 열어줬고 먼저 그 여자분이 들어갔고 그때 제가 정확히 옆에서 옆모습을 보았는데 눈에 진짜 초점이 없는 겁니다. 맹하니. 예. 그게 보여졌어요. 옆에서 가까운 시선에서. 그리고 들어가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에 그때 당시 CU에서 일하시던 분이 그 연세가 있으신 좀 할머니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랑 좀 많이 이야기나 수다를 많이 떨으셨던 그 분이셨는데 사장님이 아니라 알바셨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근데 그 할머니 분께서 원래 손님이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오면 무조건 연이어 와도 인사를 이렇게 항상 하시는 분인데 아니 그날 밤은 왠지 인사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분한테 또 계산대 가가지고 제가 막 주저리 얘기하고 있을 때 뒤를 잠깐 실끈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편의점 안에 들어가서 그 저기 여자 생리대랑 이제 공산품 있는 쪽이 진열장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멈춰 서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물건을 사려고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라 어딘가를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시선이 저하고도 눈을 안 마주쳤고 다른 어딘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 눈빛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거 이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할머니께서 그 손님이 오면 이렇게 응대를 직접 하시거든요. 그렇게 손님이 좀 배하고 있으면 그 할머니께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손님 뭐 찾으시는 거 물건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가가시거나 아니면 인사를 하셔야 되는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 원래 제가 라면이랑 뭐 삼각김밥을 먹으려고 들어간 거였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먹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기분이 싸한 게 엄청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비도 거의 한 몇 개월 한 두어 달인가? 한 3개월 정도 비가 안 올 때에서 가뭄이 한창 쩌들 때였거든요. 거의 2, 3년 전에. 그래서 일단 할머니한테 오늘은 뭐 입맛이 없어서 딱히 뭐 먹을 게 못 사면 먹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인사를 드리고 이제 문 열고 나가려 할 때 다시 한번 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계속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어딘가를 응시하면서 눈에 그 초점이 잃은 상태의 눈빛으로요. 멍하니 어딘가를 보고 있더라고. 제가 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냥 너무 무더우니까 잠깐 바람 쐬러 나왔다가 또 편의점에 또 에어컨이 빵빵하게 잘 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다 집에 가려나 보다 하고 좀 그 생각만 하고 그냥 집에 왔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뉴스 프로에서는 기상청에서는 분명히 비가 온다는 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달 내내. 근데 그 다음날 비가 온 겁니다. 진짜 지금 이 배경은 마냥 억수로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 비가 한 엄청 많이 내서 진짜 막 천둥번개 치지는 않았는데 비가 엄청 빗줄기가 굵을 만큼 엄청 많이 쏟아졌죠. 그리고 제가 항상 그 골목길 안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일을 다닐 때였는데,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비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3일쯤 쯤 됐을 때 이제 비가 그쳤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잠을 자려고 그랬어요. 이제 일 갔다 왔으니까 이제 쉬는 날이었는데, 밖에서 막 앰뷸런스 소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서 막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근데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였어요. 그래서 나가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앰뷸런스가 어느 한 집 앞에서 막 있고 경찰들이 막 그 사람들 좀 통제하고 막 있더라고요. 그 제가 옆에 서서 이렇게 살금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아주머니들끼리 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오고 가고 하면은 그 얘기들이 다 들리잖아요. 근데 들어봤더니 이 집에 어떤 여자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새들어 사는 여자였는데 간밤에 이제 옥상에서 이제 목을 매다 죽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경찰들이나 거기 검시 소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또 들리지 않습니까? 왜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뭐 마이크로도 뭐 무전을 때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정 시간을 어떤 분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마스크 쓰신 분이 이렇게 하얀색 옷 입고 이제 마스크 쓰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저는 소름 끼쳤습니다. 죽은 지는 일주일 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죽었는데 한 2, 3일 전부터 거기서 이제 목매다 죽었으니까 2, 3일 후부터 또 날이 엄청 더운 날이고 비도 안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그 사이에 시체 썩는 냄새가 이제 부패되는 냄새가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옥상에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냄새가 너무 역하게 많이 나니까 처음에 누가 쓰레기를 막 몰래 버렸거나 막 그런 줄 알고 많이 좀 그렇게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정확히 한 일주일 좀 됐을 때 냄새가 너무 역하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도 막 내렸고, 그리고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는 날, 그래도 비라도 한번 오고 나면은 그 냄새가 좀 씻겨 내려갈 줄 알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비가 그치면은 괜찮겠거니 했는데, 아니 웬걸요, 비가 그쳤는데도 그 부패되는 뭐가 부패되는 듯한 그 냄새가 더 역하게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안 깊하게. 그래가지고 그 냄새 지는지를 찾아보니까 그 바깥 대문 앞, 자기들이 사는 그 공간이 아니라 위에서 올라오는 걸 알고 어느 집에서 뭔가 음식물을 썩히나 보다 그런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그 여자가 이제 목을 매다 이제 죽은 거였죠. 근데 그게 제가 더욱 놀랬던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항상 그 길을 매번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퇴근할 때는 이제 큰 길로 해서 오고 밤마다 제가 그 길을 항상 갔습니다. 저녁에 일 나가니까 9시에. 근데 그때 저도 한번 일주일 전부터 저도 막 그런 냄새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패 냄새가 어떤 냄새냐면은 그 마른 오징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른 오징어가 좀 너무 오래돼서 너무 쩔은 같은 냄새 있잖아요. 그런 쾌쾌한 냄새가 막 나는 적이 있어서, 저는 그 동네 골목길 그 사이길 위쪽에 그 여자 시신이 나왔던 그 집터에서 누가 오징어를 버렸는데 음식물을 안 치워갔나 이런 생각이 날 정도였거든요. 근데 더욱 제가 놀랐던 게 뭐였냐면은, 그 경찰이나 검시관들이 이야기할 때 솔직히 시신을 가지고 내려올 때 하얀 그 이불 포 같은 걸로 천을 이렇게 덮어 갖고 오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건 안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딱 제가 갔을 땐 좀 늦게 나가는 거라서 미리 이미 다 실어놓은 상태였더라고요. 구급차에. 구급차는 아직 출발 안 한 상태였고, 그 검시관들이나 이제 경찰들이나 일반 형사 같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제가 옆에 들었는데, 인당착이랑 옷차림새를 이야기 듣고 제가 진짜 그날 와 너무 무서워서 진짜 막 뭐라고 막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한동안은 거의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밤에 새벽녘 이후로 밖을 나가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은,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면은 그 여자 인상착이랑 옷차림새를 얘기하는데 제가 본 그 여자였던 겁니다. 그날 그 한 2, 3일 전에 봤던 그 여자. 머리는 허리까지 오고
위에는 노란색 티를 입었고 아래 바지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느꼈던 겁니다. 아, 이 여자가 그때 그 여자구나 하는 걸. 근데 제가 그 여자를 분명히 3일 전에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검시관들 소견인들이 얘기하는 건 더 정확한 전문가들이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덧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주일이 됐다는 겁니다. 일주일. 저는 3일 전에 봤는데 편의점에서. 그래서 그 여자가 그때 당시 입었던 옷을 들어보니까 남자 트렁크 바지 같은 걸 입었고,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얀 줄, 연한 하늘색 줄, 그리고 하얀 줄, 또 그 연한 핑크색 줄로 된 그런 남자용 그 속옷 바지 같은 트렁크 바지를 입은 여자였는데, 그런 거를 묘사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주고받는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막 그때도 그때 봤던 그 여자가 죽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다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난 이 여자 3일 전에 봤는데 왜 일주일 전에 죽은 걸로 이렇게 검시관이 나오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새벽이 되기 전에 그 야간 근무하시는 그 할머니 계셨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그러는 겁니다. 아, 그랬어요?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다가 안쓰럽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게 이제 잊혀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구청을 좀 많이 갈 때가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그 무단투기 쓰레기 때문에 시달리고 있을 당시 제가 CCTV 달아달라고 이제 구청을 민원을 눌러다닐 때였는데, 그때가 되기 전쯤에인가 한 그 할머니께서 정확히 딱 1년 되자마자 일을 그만두셨더라고요. 왜냐면 거기가 또 점주가 또 바뀌었더라고요. 거기도 편의점 여건상. 근데 그때 당시 그 점주가 저희 여쭤봤어요. 여기 야간에 일하시는 할머니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그만두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돈을 모아서 구청 쪽 어디 그 인근 부근에서 그 편의점을 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러고 있었다가,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구청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한 3, 4년, 2, 3년 전이었으니까 그 후에 이제 제가 저희가 이제 무단투기 쓰레기 그거 제가 시달린 것 때문에 CCTV 달아달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구청을 갔어요. 갔다가 오는 길에 인근 주변에 편의점들을 한 두세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그 할머니를 좀 찾아보려고. 처음엔 못 찾았죠. 없어서. 근데 마지막 어떤 한 편의점이 아주 작게 하나 있는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혹시나 해서 가봤더니 아니 거기에 그 할머니하고 그 할아버지가 같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는 이제 물건 정리를 하고 계시고 할머니는 이제 그 계산대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 저도 인사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안부 묻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 2, 3년 전에 그 고독사 한 그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할머니가 일을 할 때 제가 들어올 때 어떤 여자가 먼저 들어오고 제가 나갔고 라면 사러 갔다가 못 사 먹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그때 당시 가게 안에 있었는데 그때 왜 인사를 안 하셨어요? 그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하는 말이 자기는 나밖에 못 봤대요. 여자가 들어오는 거 자체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역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제가 아니요, 머리 길고 노란색 티에 남자 그 트렁크 바지 같은 거 입고 오신 여자분 한 분 들어가셨다. 눈에 약간 초점이 풀리신 분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자기는 그것까지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본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로 야간에 가끔씩 새벽에 왔을 때 제가 라면하고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사 먹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웬만한 기억을 하는데, 따로 여자 손님이 저랑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사모님은 항상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인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왜 인사를 안 하셨는지 그 얘기도 여쭤봤더니, 저는 단거리니까 나중에 가서 이렇게 계산할 때 이제 인사를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그 제가 같이 들어왔다는 먼저 들어왔다는 그 여자 손님은 못 봐서 인사를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차마 그 할머님한테 그 여자가 알고 봤더니 일주일 전에 죽은 여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 이야기를 글로 써서 일단 남겨놔야겠다 하고 남겨놓고 여러 공포 라디오 방송하는 데서 이렇게 제보도 해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채택이 안 돼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찰이랑 그 검시관들이 서로 주고받은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얼핏 듣기로는 동네 분들랑 얘기를 또 들어봤을 때도 보면은 이 고독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이제 살다가 이게 돈 때문에 비관해서 죽었는지 아니면 뭐가 실에 빠져서 이렇게 죽은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고독사를 처리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한 3개월인가 4개월쯤 됐을 때 그 집이 팔렸어요. 그 집이 골목 안쪽에 있는 집이었는데 그 집이 팔리고 지금 거기 빌라가 들어섰어요. 지금 섬뜩하죠. 지금도 그 빌라 근처를 저도 가끔 그 골목길 라인으로 돌아가서 내려갈 때가 몇 번 있는데 무섭죠. 새벽녘에 봤던 그 고독사 여자, 어우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귀신을 보았다. 고작사 귀신을 목격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